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론 5주차 동영상 강의입니다. 5주차 동영상 강의입니다. 관광개발론 지난 시간부터 교재를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은 4월 3일 오전 8시 40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되었으면, 마지막 동영상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주 소박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절실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요 강좌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는 그 5주차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 강좌는 두 개로 나누어져서 지금 올라갑니다. 두 개로 나누어져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포트는 출석 체크고, 그리고 출석 체크는 이번 학기 성적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영상 속에서 리포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강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거에 앞서서 학교 측에서 얘기한 거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주차 동영상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공식적으로 휴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면 수업, 여러분이 등교한 날은 어쨌든 20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그리고 중간고사는 폐지가 돼 있고, 그러고 그 대신에 중간고사 대신해서 그것은 교수 재량으로 해라. 그래서 중간고사를 폐지하는 거에는 뭐 상관은 없으나, 중간고사를 폐지하게 되면 여러분의 성적을 공정하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나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휴강을 해야 되는지 뭐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안범용 본인의 계획으로는 공식적으로 중간고사는 없어졌으나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일주일 그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보도록, 중간고사가 명칭은 중간고사가 아니죠. 수시평가라는 걸 하겠습니다. 형식은 중간고사 형식으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리미리 조금씩 시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입니다. 4월 10일 현재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한 말은 지키나 제 영역 밖에서 그걸 지킬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어쨌든 수시시험 형태로 중간고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부산 지역의 대학들은 아마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똑같은 시기에 개강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은 뭐 이번 학기는 전부 다 동영상 강의를 한다고 그러고요. 또 반가운 소식 하나는 중앙대학교는 이번 학기는 절대평가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절대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동의대학교 총학에서 요구를 하겠죠. 여러분들한테 관심사는 아무래도 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그 챕터 1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강의를 천천히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이런 속도로 나갑니다. 정규 수업에서도. 오늘은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죠? 6페이지 컨셉 오브 플래닝.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관광은 외부적인 요소, 파워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죠. 중간에 보면 작은 글씨로 한 패러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읽어볼게요. Planning is a multi-dimensional activity and seeks to be integrative.
It embraces social, economic, political, psychological, anthropological, and technological factors. It is concerned with the past, present, and future. Rose 1984-45. 자, 요렇게 쓴 양식은 로즈가 1984년에 쓴 책에서 그대로 뺏겨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대로 뺏겨왔기 때문에 밝혀서 이렇게 출처를 밝히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략하게 해석을 하면 플래닝 계획이라는 것은 다차원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상호 이렇게 인터그레이트 연결되고 협조하는 그런 체계를 구한다. 그리고 그거 플래닝 자체는 소셜 사회학, 경제학, 그 다음에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리고 플랜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려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요 남에서 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플래닝은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제가 항상 그랬죠. 이 플래닝이라는 거는 쉽게 여기서는 관광 개발론입니다. 그렇죠. 관광 개발에 관한 걸 하지만 플래닝이라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고 지금은 어떤 형식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좀 말이 추상적인가요? 쉽게 말하면 관광을 합시다. 요즘 같아서는 관광은 망했어요. 폭망했죠. 폭망. 항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문을 닫고 있고 항공사 직원들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조종사들 구하기도 어려워서 막 비싼 돈 주고 사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무급 돈 안 주고 휴직 쉬어 하는 거죠. 비행기들은 전부 다 공항에 있고 비행기가 정비 노선이 왔다 갔다 해도 거의 화물만 싣고 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면 대한항공의 기내식을 납품하는 회사에는 몇만식을 다 그러니까 몇만 명분의 식사를 매일매일 만들고 하던 게 어저께는 700인가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조리실이나 그런 거는 전부 다 창고화가 돼서 비행기 기내 카트가 적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관광산업은 망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다른 것과 달리 이 관광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기본적인 놀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머리가 약간 깁니다만 머리가 길어요. 그런데 뭐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머리 자르러 안 가죠. 그러면 다음 주에 가서 2번 자르느냐?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요는 없어져요. 그런데 관광 수요는 억압 수요라고 그러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놀러 갈 수가 없죠. 놀러 갈 수가 없어요. 눌러져 있죠.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내에서 놀러 가는 곳은 제주도 가죠. 제주도에 그 이상한 사람들 나와서 소송하는 거 나오기 전까지 지금도 그래도 여전히 가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깝깝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제주껏 뭐 동네 벚꽃이라도 구경 가고 서울 뭐 부산 시민숲이라도 시민공원이라도 가고 하는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죠.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주는 정도가 현격하게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관광회사뿐만 아니라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 또 뭐 있죠? 파라다이스, 또 강원랜드. 지금 언급한 것들은
카지노 업체들입니다. 카지노 업체들. 외국인이 2주간 격리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의외로 카지노가 영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문을 닫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또 카지노를 하러 온다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관광은 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 맨 밑에 줄에 In fact, planners generally agree that planning is not a distinct discipline, but an amalgam of many. 실질적으로 많은 계획가들은 동의한다. 뭐에 동의하냐면 플래닝이라는 것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하나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 뭔데? Not A but B 구조죠. 뭔데? 그럼 많은 영역들의 합성물이다. amalgam, 합성물, 복합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플래닝은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케이블카를 논다. 그럼 케이블카를 놨을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언뜻 지금 생각나는 예는 뭐죠? 저기요. 광안리 앞바다에다 해상 호텔을 짓겠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했어요. 근데 해상 호텔을 지으려면 많은 것들이 엮여 있다는 거죠. 숙박업 그 규정도 엮여 있죠. 또 환경오염, 해양수산부하고도 엮여 있죠. 교통부하고도 엮여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직까지도 추상적이에요. 이 앞부분에서는 챕터 1에서는 거의 추상적인 얘기고 교재만 원서로 되어 있다 뿐이지 거의 관광 원론에서 했던 얘기, 자원론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다른 과목들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그냥 가볍게 보는 겁니다. 자, 그 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Governmental Bureaucracy, 밑에서 둘째 줄 Too much power in a governmental bureaucracy. 지나치게 강한 힘이 정부에 있다는 거죠. 정부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까요? 정부,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얘기를 했지만 지도자가 여기서 정부라면 중앙정부도 있을 거고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도 있을 거죠. 지도자 즉 중앙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장, 대통령, 지방자치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관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광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광 개발 계획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광을 하려면, 그렇죠. 다음 주에 투표라고 또 하죠. 차기 정권이, 국회의원들이 누가 많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달라져요. 근데 다행인 거는 대한민국에서의 정부의 인식은 관광산업이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세계 선진국들은 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은 지금 제조업, 특별하게 첨단 산업이 아니면 제조업이라는 게 없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전부 다 해외로 싼 데로 중국, 베트남, 하여튼 동남아라든가 뭐 네팔 뭐 그런 데로 다 가서 제조를 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걸 하죠. 기술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자국의 경제를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경제가 돌아가려면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확연하게 인식을 하겠죠. 일자리, 규칙적인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지금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코로나 사태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긴급하게 미국에서는 온 국민에게 돈을 뭐 1,000불씩 1인당 1,000불, 애들은 뭐 500불 준다 그러고,
대한민국 정부도 뭐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자꾸 돈을 써야만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관광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쓰려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광과 연관된 일자리는 무수히 많거든요.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관광을 포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배차를 이제 못하겠다, 문 닫게 생겼고 파산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긴급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긴급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잉사에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항공에다 돈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꿔주는 거죠. 꿔주는 거. 지금 그들이 지금 유동성이 없어, 돈의 흐름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꿔주는 이유는 그래야만 조종사도 있고 승무원도 있고 아까 말한 기내식에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기내식 만드는 조리업체도 있을 거고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는 거죠. 아마 지금 3학년들은 괜찮은데 올해 4학년 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4학년이신 분들은 취업난이 더 한동안은 조금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항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승무원도 다 내보내는데, 그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나 회복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2학년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저께 보면 아베는 뭐 청년들한테 그랬대요. 이게 니네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단합해서 극복하는 그걸 힘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게 될 거다. 근데 그런 의도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앞부분은 똑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금 참 원하진 않았으나 행복한 건 아니나 참 좋은 경험을 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죽게 생겼다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아니야, 투덜거리세요. 사람인 이상 그거 불평불만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아니니까 투덜거리세요. 그러고서 잠시 요게 어떻게 변할 건가, 어떤 과정을 거칠 건가, 그걸 제발 좀 머릿속에 각인을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태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에 30대, 40대, 50대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또 왔을 때 지금 사태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돌아간다, 뭐가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미래에 똑같은 위험은 아니고 비슷한 위험이 왔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 돼요. 그 사람은 다음번에 또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되겠지 하다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됐죠?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번 사태를 제발 유심 있게 보세요. 어떤 형식으로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돈 준다 그러면 무엇이 뭐든 정부가 돈 주지? 왜 줄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그런 제발 옆으로 약간 셉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만 하지 말고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책같이 좋은 건 없습니다. 책같이. 너무 또 중앙인가요? 아주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도 책을 읽으세요. 책 읽는 습관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책같이 좋은 건 없습니다. 대학교 강의는 다 그게 그거고, 특히 관광 같은 건 비슷하거든요. 네,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은 거냐면 생각이 바뀝니다. 중고등학교 때 읽는 거랑 지금 읽는 거랑은 또 다르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걸 하실 능력이 있어요. 뭐 어려운 철학이 맞으면 철학을 읽어도 좋으나 그런 책을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책을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집 뒤지다 보면 뭐 어차피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방 청소를 한번 하다 보면 어딘가에 무슨 책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책이 됐든 뭔가 됐든 다시 읽어보시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읽었던 책이라도 읽으면 옛날에 읽었을 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됐고요. 제발 그래서 이번 경험을 소중히 여기시고 각인을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8페이지 쭉 넘어가고요. 8페이지에 보면 Tourism Defined. 여태까지는 이제 플래닝이 왜 중요하고 관광은 중요하다, 관광은 좋은 산업이다, 막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제 조금씩 구체화해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일단 관광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관광에 관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국내 서적도 대부분의 관광책이 관광이란 관광의 정의가 제일 먼저 나와요. 관광 경제학이 됐든 자원이 됐든 마케팅이 됐든 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해야만 그걸 기준으로 나갈 수 있거죠. 자, 8페이지 하단에 Tourism Defined 위에서 하나 둘 셋째 쭉 끝에 Earlier meanings focused mostly on economics. Tourism as an economic generator. Newer meaning have a much broader scope. 이건 얼리 초기의 관광의 의미는 경제, 이카나믹에 두었다. 내가 그랬죠. 이탈리아의 경제, 관광이라는 학문이 처음 출발한 것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이탈리아에 놀러 온 사람들이 어디서 얼마만큼의 돈을 쓰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 관광 연구의 최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결국 돈이요. 앞부분에서 또 얘기를 했죠. 대부분의 정부나 지자체들은 쉽게 돈 벌기 위해서 관광을 한다. 그런데 계획을 안 하니까 문제가 많더라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earlier meaning은 경제적인 거에 포인트를 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newer meaning have a much broader scope. 요즘의 의미는, 새로운 의미는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 오만 게 다 들어가죠. 앞부분에 제가 예를 들면서 옆으로 새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결국 뭐 관광과 연관되는 산업은 무지 많다. 그래서 WTO에서도 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바꾸고 말하면 관광업에 종사하겠다 그러면 쉽게 여행사, 항공사, 호텔 그것만 생각하려는 건 아주 좁은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걸 만드는 재주가 있으면 기념품 제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서 한 얘기는 그 밖에 함축되고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만 대학 수업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열심히 외워서 시험 봐봐야 별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고서 9페이지에 보면 또 작은 글씨로 있죠.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하면 관광은 자신의 일상 거주를 지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일시적으로 체지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발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짜증나죠? 그게 또 들으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읽기만 할게요. Tourism is the temporary movement, 일시적인 행동 of people to destination out their normal place of work and residence.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떠나서 일시적인 체류를 하는 거죠. The activities undertaken during their stay in those destinations and the facilities created to cater to their needs. 그런 곳에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류하면서 일하는 모든 행위와 또 여기에는 추가를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facility, 각종 시설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시설들, 뭐 숙박업소, 식당, 뭐 교통편 뭐 그런 것까지요. 왜 이게 추가가 됐냐고요? 왜냐하면 개발이니까. 그죠? 호텔도 개발을 해야 되고 여행지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각종 편시설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서라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부득이하게 원서를 선택하는 이유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이기는 하나 내용은 딱히 이런 내용의 한국 교재가 없습니다. 개발론 하면 무슨 뭐 산지 개발 뭐 어쩌고 농지 개발하고 거의 관광 법규처럼. 그래서 아마 4학년에 가면 관광 법규 하죠. 관광 법규도 관광 법만 갖고 강의를 하면 그래요. 근데 저 관광 법규 아마 한 교수님은 연관된 다른 것들 가지고 많은 실질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한 템포 끊도록 하겠습니다. 왠가하면 중간에 끊어지니까 이상하게 끊어지더라고요. 그거를 하는 이유로서 동영상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의 동영상입니다. 이것도 관광 개발이니까 관계 5-1, 관계 5-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 5-1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동영상이니까 다른 것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끊겠습니다. 끝.